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말인데 홍대 쪽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와 봤습니다. 지금 뭐 난리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말에는 홍대 쪽에 사람들이 원래 많아야 되는데 황당할 정도로 좀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여파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한번 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차 상거리 쪽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너무 없어요. 정말 상당해요. 예. 이럴 때 사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최고 많은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죠. 이게 최고로 많은 거예요. 저 홍대 나와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외국인들 간간히 몇 명 보이네요. 정말 없습니다, 사람이. 물론 이쪽으로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아무리 뭐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뭐 이런 사태를 이겨내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 전쟁통에도, 그죠? 전쟁통에도 잘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할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 지금 홍대 거리 한번 보셨죠? 정말 뭐 초토화됐습니다. 뭐 초토화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결국은 온라인 쪽으로 지금 활동 범위를 넓혔어요. 온라인 쪽으로.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라인 SNS 활동을 지금 많이 해요. 왜냐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결국은 우리는 온라인 투 오토 서비스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걸 보고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질 않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오질 않다 보니까 그런 뭐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뭐 처음부터 뭐 해결 방안이 없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요. 배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도 배달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배달을 좀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좀 더 광고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서 배달로 이제 손님들을 끌어올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건 뭐 이미 예견된 거였잖아요. 예전에 좀 제가 배달의 민족이 하나의 회사로 통합된 거,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이 세 개 회사가 같은 회사로 지금 됐잖아요. 이름이 딜리버러 히어로라는 이 회사로 통합이 되면서 결국은 수수료를 바꿀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바꿔서 지금 실제로 뭐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뭐 장사가 그렇게 배달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떨어졌을 거고, 배달이 많았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지금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쨌거나 배달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 배달 시장이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이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울트라 콜이라든가 뭐 수수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사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저 대학 상권에 있는 저희 직영점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황당해요. 저희가 3월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대 매장을 예를 들면, 외대 매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하루 한 120, 130 정도는 뭐 암만 못해도 뭐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7, 80만 원을 찍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20, 1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한 100만 원 좀 넘어간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매출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겨울방학 매출처럼 20만 원, 30만 원 밖에 못 찍고 있다는 거야, 하루 매출을. 정말 황당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운도 없게 저희 외대매장 그 뒤쪽으로 많은 그 큰 지역의 그 집들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이주하고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정말 매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시기가 3월 달이잖아요. 봄 시기인데 뭐 지금 얘기 좀 뭐 카페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매출이 대부분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매출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겨울 매출보다 떨어지진 않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 봄엔 매출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는 건 실제적으로 떨어졌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뭐 그냥 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제 끌어들이려는 그런 좀 시도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 사태가 커진다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약간 아니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뭐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병 현상이 지금 생기는 바람에 아마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길게는 한 1년까지, 1년 넘게까지 이제 뭐 지속될 거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이런 그 예상이 다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막 1400대, 뭐 지금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1300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400대까지 주식이 떨어졌다고 지금 개미들이 지금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막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전에 IMF 때 뭐 지금 뭐 전 경제가 지금 다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경매 물건을 나오는 부동산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줍줍했다 그러잖아요. 줍줍했다 그러잖아요. 주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보면 떨어졌을 때 이때 사면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신용으로 이제 빚을 져서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막. 굉장히 좀 사실은 판단하기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카페 시장을 들어오면 부동산하고 이제 카페로 들어오면요. 지금 이때 막 그 권리금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질 때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카페가 할 수 있는 타겟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까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뭐 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 첫 번째로 일단 버티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버티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경쟁자들 나가 떨어지고 나면 내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고. 두 번째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틀린 생각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고요. 뭐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고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야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지금 적자 상황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권리금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뛰어들려고 해요. 지금 뛰어들려고 해요. 이 힘든 시기에.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권리금이 떨어져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좀 뭐 시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걸 예상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좀 안 됐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두고서 운영을 길게 한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택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어느 정도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좀 뭐든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지금 이럴 때 오히려 투자 비용 적게 들어가서 뭐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갖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이거 좋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몇 개월을 이제 준비한 이제 콜드브루 제품이 있어요. 더치커피죠. 콜드브루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맹점도 지금 24개까지 늘었고 점점 더 많은 이제 가맹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우리 브랜드를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드브루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저 1차 물량 5일도 안 돼서 다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테스트 물량이라서 한 몇백 개 정도는 안 되는데 이게 5일도 안 돼서 일단 완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2차로 한 5천 개 정도 지금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5천 개, 만 개 이상 팔리게 되면 그 5천 개, 만 개를 산 사람들은 크레이저 커피를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저희 이제 가맹점들 브랜드를 보고 이제 쉽게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가맹점에도 다 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게 눈에 있고 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온라인에서 하면 배송비까지 하고 그러면 좀 비싸니까 주변 카페에 있는 저희 제품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사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도 이제 수익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원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좀 만들었죠. 근데 좀 운이 좋았어요. 뭐 좀 저쪽에 이제 언론 쪽이나 뭐 미디어 쪽이나 혹은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갖고 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MD 제품을 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이 힘든 시기에는 어떻게든 지금 버텨나가면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의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그 기간을 두는 걸 저희 타겟책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잘 돼서 오히려 다행이고요. 뭐 이게 좀 보면 샘플이 있는데요. 요 제품입니다. 지훈이의 드시라고 해서 안에 뭐 책갈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만들고 내용물은 없어요. 이 내용물도 저희가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나갔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물량이 지금 늦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하는 공장에서 인원들을 좀 내보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지금 잘 될 때 더 빨리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에도 몇 군데는 지금 몇 개 보내지를 못했어요. 아예 보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다 나가버려갖고 좀 힘든 상황이네요. 뭐 여러분들도 이거 좀 많이 사주십시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이거 제품 개발하느라고 몇 개월 걸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도 보고 테스트를 계속 거치고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맛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되었거나 좀 힘내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버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IMF도 있었고 뭐 여러 뭐 진짜 뭐 메르스도 있었고 뭐 사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힘든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저는 뭐 아둥바둥 뭐 잡초처럼 버텨나갔거든요. 버텨나갔는데 이번은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제 입에서 뭐 힘들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솔직히 힘들어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좀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다들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잘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이 시기에 또 잘 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쟁통에도 이 시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다고 퍼지지 마시고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